근데 어디만큼이죠? 어디예요? 어디? 아, 계약금 아닌가요? 계약금 맞죠?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요 식사 여러분 한 30분 하면 되나요? 40분 해야 되나요? 모의고사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는 좀 그렇고요.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스케줄은 좀 이따가 끝나기 전에요. 스케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8월 달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8월에 여러분요 민법을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는 것은 혹시 점수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거나 이러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2차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민법 오후에 강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강의를 듣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여러분 어느 이제 수요일 날 있잖아요. 매번 수요일마다 그럼 이제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요. 오늘부터요. 그래서 꾸준히 모의고사를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요 모의고사를 보시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문제 같은 거 유형지 같은 거 보시고 한번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한 2주인가 3주간 정도 남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 여러분 우리 일일 특강 했었죠. 일일 특강 했었던 그 자료를 지금 학생이 정리했던 학생이 물권법은 다 정리해야 되는데 민법 총칙이 좀 이렇게 해보니까요. 노량진에서 특강을 했는데 좀 수정할 게 많아가지고 수정을 다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아마 오늘 수정본이 올 것 같아요. 오면 누적식으로 해가지고 민법 총칙부터 처음부터까지 다시 하고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기간 안에 한두 시간 안에 그걸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 안에 그걸 볼 수 있으면 사실 공부는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에는 이제 강의를 할 때 민총 쭉 하고 물권 쭉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테마가 끝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3장 정도 이렇게 보면 1시간이 끝날 거 아니에요. 1시간 끝나면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다시 또 처음부터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2주 정도 하면은 뭐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단시간 안에 한두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요 자료를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있잖아요. 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지금 이제 8월 달이 2차 과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잖아요. 2차를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1차가 아무래도 좀 점수가 이렇게 항상 60점 이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으시면 제가 봤을 때 수요일 날 하고 다음 주, 이번 주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요. 오늘 모의고사 보고 이번 주는 계속 다른 학원에 오전 오후 강의 있으니까 하루 내 강의하니까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좀 강의를 좀 쉬고 아시겠죠? 다음 주에 수목금 다음 주 제가 성묘가 있어서 안 되고요. 토요일 날은요. 수목금, 그 다음에 수목금토 해가지고 한 7회 정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9월 달에 모의고사 들어갈 때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차만 만약에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9월하고 10월에 집중적으로 강의를 이렇게 하니까요. 크게 뭐 1차를 합격하는 데는 크게 걱정이 없어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오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번 이제 8월 달에 하는 것은 뭐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이론 있죠, 이론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누적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3시간 한 3장 정도 나가는데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끝나면 바로 그것을 다시 정리하는 데는 한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5분에 10분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정리하고 또 처음부터 꺼내 나면 또 한 7, 8페이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또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장을 보는데 몇 시간, 1시간이 안 걸려야 되잖아요. 원래는요. 그래서 민총이 딱 20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20장이니까 1시간 정도에 끝내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계속 누적식으로 하다 보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도 충분히 기본적인 점수는 나오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강의 혹시 안 들으면 좀 어떠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신 분들은 지금 8월 달에 2차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토요일 날 있잖아요. 토요일 날 공시법이죠. 그래서 공시법 강의가 끝나면 공시법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2차에서 문제가 되는 게 물론 뭐 다른 과목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2차 과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시세법인 것 같아요. 어느 학원이나 다요. 그래서 요즘 그래도 이제 우리 학원은 일주일간 6일간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막 공시세법에 대해 점수는 안 나오도 스트레스는 많이는 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학원들은 지금은 공시세법 때문에 포기한 사람 되게 많아요. 공법도 점수 안 나온 상태 됐어요. 공시세법까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공법 같은 것은 단기간에 강의한다고 해서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공시세법 같은 경우는 일단 지적법이 12문제를 맞추고 나머지 이제 등기법에서 좀 점수를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따 오후에 선생님하고 통화를 좀 해가지고요. 그러면 공시법이죠. 아니, 등기법이죠. 등기법 부분에 좀 문제를 이렇게 좀 많이 풀어보는 방향으로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하면은 그러면 너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2시 시간 강의 끝나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시간을 해가지고 등기법 부분의 문제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시법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후에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계약법이라고 나와 있죠? 226페이지 계약법 나와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은요? 약관 이것은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문제 보고요. 1번요. 보통 거래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 규범적 성질을 가지는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고라는 줄고요. 동그라미요.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합의. 그것을 계약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약설. 그럼 이건 이제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속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봐봐. 만약에 24세 한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죠. 그런데 만약에 30살짜리가 운전하다가 사고 낸 경우가 있고, 여기 20살짜리가 운전하다가 사고 낸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24세 한정으로 보험을 들었죠. 그러면 20살짜리가 사고를 치면은 보험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면 30살짜리가 사고를 치면은 보험 받아? 못 받아? 보험 혜택 받죠. 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관에 20세부터 또는 24세부터 30세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약관의 규정 중에서 내가 24세 한정을 내가 찍어가지고 거기에 약관은 청약이죠. 청약에 대해서 내가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24세 미만자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그것을 구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란다? 약관의 구속력이에요. 알겠죠? 그것은 뭐다? 합의. 약관은 여러분요, 법 규범이 아니에요. 알겠죠? 법 규범적 성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 법인 설립에서 정관 있죠. 정관. 법인 설립할 때 그 정관은 법 규범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판례가 약관은 법 규범적 성질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건 뭐 때문이다?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고요. 2번, 다수의 상대방에게 동일한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은 약관, 동일한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은 약관도 약관규제법이 적용이 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2번은 말이야. 이건 좀 많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듣기만 하고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냐? 다수의 상대방의 동일한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약관. 이걸 뭐냐? 개별 약정이라고 하죠. 개별 약정이요. 그러니까 각각마다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약관보다요 개별 약정이 우선하거든요. 우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약관규제법에 적용되지 않고요. 3번,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줄고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요. 알겠죠? 중요한 내용만. 그런데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설명이 곤란한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칙적으로 약관 작성자는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뭐 할 수 없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약관 작성자가 누구냐? 사업자예요. 사업자는요,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3번하고 5번을 봐, 5번. 5번은요, 사업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여기 누구요? 고객은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말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은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 공통적인 것을 그 다음에 줄고요.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것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러면 3번 오른쪽에 3번 한번 보세요. 약관의 해석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통일적 해석. 알겠죠? 그것을 통일적 해석 옆에다 써 이퀄 객관적 해석이요. 통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요. 봐봐요. 약관의 조항이 불분명하죠. 그러면 불분명하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야 돼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면책조항 확대 해석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면책조항이 뭐예요? 이런 것이죠. 봐봐.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게 면책조항이에요. 그럼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더 손해가 돼요? 고객이 큰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면책조항인데, 이러한 면책조항은 넓혀야 되겠어요? 좁혀야 되겠어요? 좁혀야 되겠죠? 그래서 확대 해석이 아니고 축소 해석, 엄격 해석을 해야 돼요. 축소 해석, 엄격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신의 성실 원칙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점 찍고 공정 해석의 원칙 이렇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이제 지금부터 봐요.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한번 채권법을 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 유상계약이 있다 그랬죠. 유상계약이 있고 여기 무상계약이 있고요. 유상계약은 99%가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계약은 99%가 무슨 계약이요? 현무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무상계약은 여러분요. 두 가지를 무조건 남겨야 돼요. 이것을 사용대차요. 사용대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증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유상계약 있죠? 유상계약은 먼저 매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환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 우리 시험 범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또 나왔던 게 하나 나왔던 게 도급이라는 게 나왔어요. 도급 있고 종합 있고 고용계약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냐면 원칙적으로는요. 원칙은 무상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상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유상인 것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소비대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임하고요. 그 다음에 임치하고요.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요즘은 종신정기금이 뭐 거의 없어졌죠. 우리가 요즘 종신보험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게 종신보험이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종신정기금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일정 기간을 정해서 돈을 주겠다는 거죠. 매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것을 종신정기금이라고 하는데요. 뭐 요즘 뭐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소비대차는 돈 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임은 뭐예요? 우리 대리권 주는 거죠. 내 일 좀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거죠. 임치는 뭐죠? 물건 보관시키는 거죠. 이런 보면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그다음에 열차 같은 데 보면 다 뭐가 있어요? 물품 보관하면 있어 없어? 있죠. 그게 다 임치죠. 임치. 원래는 임치가 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돈을 안 내죠. 그거 왜 그러냐? 그것은 합의로. 원래는 공짜예요. 그런데 거기 돈 내려가죠. 그것은 뭐냐? 합의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물품을 보관하러 가는데 돈 내려가는데 그럼 안 맡기면 되죠. 기분 나쁘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요 거기서 돈을 주고 맡기는 거죠. 그럼 내가 그쪽에 유상에 대한 청약에 대해서 내가 뭐 한 것이다? 승낙한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합의로 유상이 되는 거,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뭐다? 무상이죠. 그래서 기분 나쁘면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죠. 왜요? 법에서는 무상인데 왜 유상이냐? 물어보면 되죠. 알겠죠? 그럼 그쪽에서 웬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여기요, 증여하고 이렇게 사용대차, 이렇게요. 그럼 봐봐. 증여는 무상편무예요. 사용대차는 무상편무계약이에요. 알겠죠? 매매는요, 유상쌍무. 그 다음에 교환도 유상쌍무. 그래서 특히 여기 유상쌍무예요. 쌍무는 뭐죠?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이런 증여, 공짜로 주는 것은요, 받은 사람은 의무가 없잖아요. 준 사람만 의무가 있죠. 그것을 한쪽만, 그것을 편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한 분만 계시면 우리가 편부, 편모 이런 말 쓰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서는 뭐가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요. 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위험, 부담, 이렇게요. 다른 국가고 시험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와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시력으로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있다. OX, X죠?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데 동시이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 있죠.
편무계약에는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증의하고 사용대차는 동시행함백권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내가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뭐라고 나올 수 있냐? 증의의 경우는 동시행함백권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사용대차의 경우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OX, X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상, 쌍무, 무상, 편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봐봐. 99%요.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고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전부가 다 뭐냐? 뭐죠? 증여는 무상 편무죠. 그다음에 매매는요 유상 쌍무죠. 그런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 우리 시험이요 22회인가요? 공시이행 함백권에 인정되지 않는 거 이게 났어. 그럼 동시함백권은 쌍무 계약이만 인정되죠. 그런데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은 다 쌍무 계약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럼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됐어.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여기요 무이자 소비대차 이렇게 났어. 무이자. 그럼 무이자 소비대차는 무상이죠. 무상이니까 뭐다? 편무죠. 편무니까 동시행함백권이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상인 것이 편무인 것이 딱 하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현상 광고라고 하는 것이죠. 현상 광고요. 그래서 유상인 것이 편무인 것이 있죠. 이것을 현상 광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요, 이러한 현상 광고의 경우는 유상이면서 편무이기 때문에요.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고요.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99% 현상 광고만 없으면 무상은 편무고 편무는 무상이고 유상은 쌍무고 쌍무는 유상이에요. 현상 광고만 없으면. 그런데 이놈의 현상 광고 때문에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이 아니고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무상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편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슨 계약이냐? 우리는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고 요물계약이 뭐죠? 분료식 계약이죠.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낭만하면 계약이 성립하죠. 그런데 낙성계약의 반대가 뭐가 있다? 요물계약이라는 것이 있죠. 분료식 반대가 뭐가 있다? 요식이죠. 이 요식을 뭐란다? 이것을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특별 성립 요건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우리가 혼인에 있어서 뭐가 있어? 신고. 혼인에서는 신고하죠? 법인의 설립에서는 뭐란다? 등기, 정관 작성하죠? 어음에서는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질권 설정에서는 요물성이죠? 요물성, 물건을 인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유언의 경우는 일정한 뭐가 있다? 유언의 경우는 일정한 방식이 있죠? 이런 것들을 뭐란다?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하죠. 이러한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고 한다? 요식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요물계약이죠. 요물에만 있는 것은 뭐가 있다? 현대계보죠. 현대계보 이렇게요. 현대그룹의 계보죠. 현상광고, 대물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알겠죠? 이것을 현대계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요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교환계약이에요.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고 쌍무죠.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고 분료식이에요. 왜냐면 여기 교환계약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환 그러면 물건을 바꾸는 거잖아요. 물건을 바꾸니까 이것을 물건을 바꾸내서 요물계약으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교환계약에 뭐가 나오냐?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요물, 분료식이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요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낙성, 분료식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서 문제를 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5번이요. 5번 민법상 쌍무는 모두 유상 맞죠? 쌍무. 그런데 끝까지 뭐죠?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2번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다.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무상이니까 무슨 계약 일종이다? 편무계약의 일종이죠. 무상편무. 교환계약이죠?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 줄고요. 금전의 보충지급을 뭐라 한다? 그것을 보충금이라고 얘기해요. 보충금이요.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요. 매매의 규정을 준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매매의 규정을 뭐라 한다? 준용하죠. 준용한다 이 말이죠. 매매의 규정을 준용을 해. 왜냐면 봐봐요. 맨 끝에 보면 매매, 교환, 환매, 임대차, 도금은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매매하고 교환은 다 유상 쌍무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에다가 매매계약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교환계약, 환매계약, 임대차는 그 내용들이 다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똑같은 것을 계속 적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하고 교환하고 환매하고 임대차하고 도금은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매매에다가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을 매매에다 다 써. 다 적고 나서 거의 매매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 있죠? 매매하고 없는 것들은
교환 따로 하고 공통적인 것은 매매에만 적용을 했어. 적어놓고 나서 뭐라냐면 교환이라든가 임대차라든가 환매 준용한다 이런 말을 써. 그럼 준용한다는 말은 같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요. 그러면 매매는 뭐가 있어?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교환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보충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뭐란다? 준용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유상계약과 무상을 고별하는 것은 유상계약이 안에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 OX, X죠. 알죠? 그래서 뭐란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고별할 때 쌍무와 편무. 그래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고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이 하나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이른바 처분 권한 줄 것이고요.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임대인 물건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 OX, X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 몇 번이죠? 1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6번은 잠깐 보면 요물계약은 그랬죠. 6번에요. 요물계약은 뭐죠? 현대계보죠. 현대계보. 그래서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이죠.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7번은요. 유상계약이 아닌가? 유상계약이 아닌가? 딱 뭘 먼저 찾아야 돼? 사용대차 증여를 먼저 찾아야지. 왜? 유상의 반대가 뭐니까? 무상이니까. 사용대차고 뭐하고? 사용대차고 뭐하고? 증여하고 먼저 있나 봐.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유상하고 반대가 뭐죠?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보셔요. 9번은 여러분요. 청약과 승낙에 관한 것이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격지자가 아니죠. 여러분 격지자간은 어떻게 하냐?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승낙이 있죠.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고요.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고요. 대화자 있죠. 대화자 간에는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무슨 주의다? 청약과 승낙이 둘 다 도달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이제 111조 제1항을 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청약은 아무 말이 없으면 청약이라는 것은 격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격지자 아무 말이 없으면 청약은 도달주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할 때 2월 1일 편지를 발송을 하잖아요. 발송. 그래서 2월 1일 발송하죠. 발송을 하게 되면 여기 있어요. 2월 5일이요. 2월 5일 상대방한테 도달을 하죠. 도달하죠. 그러면 언제부터 청약이냐? 청약은 발송할 때 청약이 아니고 도달할 때 청약이라고요. 도달해야 이것을 이제서야 뭐라 한다?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서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청약을 지금 발송했잖아요. 이 사람이 발송하고 나서 여기 2월 3일이요. 2월 3일 여기서 이 사람이 사망했다 이 말이죠.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래도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왜냐? 아무리 청약을 발송했어도 청약이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사망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든지 말든지 의사표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난 상태에서 도달했다? 그러면 그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을 해. 그런데 이미 이 사람 사망했잖아요. 사망했으니까 누가 책임을 지면 된다? 상속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면 돼요?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발송 후 도달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청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승낙기간을 이렇게 정한 경우 2월 15일까지 승낙해달라.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 있고 528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 있어. 혹시 이거 살 생각이 있어? 살 생각이 있어? 나한테 그러면 말해. 내가 그러면 나한테 팔게 이래. 언제까지 말해라.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것을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뭐라 하느냐.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해야 된다. OX, X란 말이죠.
승낙기간을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승낙기간을 정했다고 해봐. 정하면은 그 정한 기간까지는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청약이 여기서 이렇게 정하죠. 그러면 청약을 철회를 못해요. 이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다,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있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 상당한 기간 안에 뭐를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만 승낙을 해야 돼. 그럼 이 기간 안에만 청약이 효력이 있어. 우리는 승낙이라는 것을 언제 승낙을 하냐? 청약이 살아있을 때만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월 15일이 지나면 그럼 어떻게 지나면 2월 15일이 지나죠? 지나면 자동적으로 뭘 한다? 소멸해. 자동적으로 소멸해. 청약은 자동 소멸해. 자동적으로 청약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2월 15일이 지난 상태에서 아무리 승낙을 해도 계약이 성립만 안 한다. 승낙은 청약이 있을 때 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2월 15일 이후에 승낙을 한다? 그건 승낙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그래서 그것을 연착된 승낙이죠. 그 연착된 승낙을 뭐라고 표현하냐? 새로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청약.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편지가 2월 5일 을한테 도달할 때 이 을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그럼 어떻게 돼? 을이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을이 제한 능력자죠? 그러면 제한 능력, 을한테 도달할 때 제한 능력자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제한 능력자는 갑은 을한테 도달했다고 주장을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요? 을은 갑에게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은 주장을 못해, 을은 주장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요, 보면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 안 때부터 도달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주장한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발송 후 도달자는 사망했다. 이걸 111조예요. 그러면 편지가 을한테 도달할 때 제한 능력자다. 112조예요. 그러면 113조가 뭐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즉 주소라든가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거죠. 공시송달. 알겠죠? 공시송달은 그 사람의 소재지나 주소지를 알지 못해야 돼. 알지 못하는 것이 과실로 알지 못해야 돼. 과실 없이 알지 못해야 돼. 과실 없이. 이 말이 아주 중요해. 딱 한마디만. 과실 없이. 몇 주간? 2주간. 외국에서는 몇 개월? 2개월. 2주간, 2개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그러면 이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승낙은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갑이 이제 청약, 우리가 책에서요, 청약이다. 그러면 무조건 그 청약은 을한테 도달했다 이런 말이에요. 도달하지 않는 것을 청약이라고 절대로 쓰지 않아요. 그것을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청약의 의사표시 언제 할 것인가 그러지? 청약이 도달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갑일한테 청약을 했다고 얘기하고, 이 청약을 해가지고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승낙을 해야 되겠죠? 승낙. 그러면 승낙을 할 때 어떻게 승낙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일단 승낙은요 어떻게 하냐? 갑이라는 사람의 갑의 청약을 받고 하는 게 승낙이에요. 받고. 어떻게 승낙하냐? 갑의 청약의 내용, 청약의 내용과 뭐를 해야 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승낙이에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너 1억 원을 살래 그랬더니 을이 8천이면 몰라도 그러면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승낙기간, 이 기간.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뭐가 되고 발송되고 거기까지 또 뭐를 해야 돼? 도달까지 해야 돼요. 도달까지.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하냐? 발송할 때. 발송은 2월 3일 날 발송했는데 도달은 2월 5일 날 도달했다. 편지가 2월 5일. 그러면 계약은 2월 3일 날 발송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우리는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승낙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승낙한다고 하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첫 번째요. 갑의 청약을 받아야 돼. 청약을 받고 승낙을 해야 되는데 받기 전에 하는 것이 있어. 우리 이것을 뭐란다? 교차 청약이라고 하고, 교차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동일한 내용.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에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청약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양청약이 뭐를 해야 돼? 도달하면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해. 하나는 2월 1일 날 도달하고 하나는 2월 5일 날 도달했어.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2월 5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갑의 청약의 내용과 똑같아. 동일해야 돼. 동일. 갑의 청약, 갑이 1억 원에 사겠으면 을도 1억 원에 사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했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으로 봐. 이 새로운 청약은 맨 처음에는 갑이 청약을 했겠죠. 갑이. 그런데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죠.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새로운 청약. 을이 또 청약한 것으로 보죠. 을이 청약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갑이 뭐라면 승낙하면은 계약이 말 수 있다? 성립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편지가 승낙 기간 안에 발송되고 기간 안에 도달까지 해야 돼. 그런데 발송이든 도달은 둘 중 하나가 2월 10일이 지나서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할 수 있죠. 지난 후. 그래서 이것을 지난 후 도달한다. 지난 후 도달.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연착된 승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이것을 원칙. 연착된 승낙은 원칙적으로 뭐로 본다?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으로 봐. 그래서 새로운 청약으로. 왜? 우리가 승낙은 승낙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까지 해야 되는데 연착이 됐잖아요. 그럼 그것은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죠. 새로운 청약으로 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2월 3일 날 편지를 보냈어. 봐. 그러면 2월 10일 안에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 돼요? 2월 10일 안에는 도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2월 10일 안에 어디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항상 뭐라 나오냐? 충분히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다? 연착이 됐다. 이런 말이 꼭 나와.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연착이 됐다. 이 말이 나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한다? 이것을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는요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서 이런 것으로 연착이 됐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연착된 것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있어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뭐를 해야 되냐? 그냥 이것을 보는 것이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서 연착의 통지라고 하는 것을 해줘야 돼. 맞죠?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계약이 불성립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연착된 것으로 본다? 연착 안 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봐.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니까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 시 계약이 뭐로 본다? 성립.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 그래서 만약에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봐. 기간 안에 편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승낙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나한테 청약을 하면서 물건을 보내면서 이 물건을 받으면 언제까지 승낙을 해라. 승낙할 마음이 없으면 언제까지 반송을 해라. 반송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것을 산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반송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우리는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 승낙의 의사표시. 말을 해야 돼. 말을.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있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의사실현. 알겠죠? 그러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에서 여러분 전번에 국가고시 기출문제 강의했었잖아요. 다 끝나진 않았지만 아무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료가요 3,000원이다. 그러면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내가 살려면 이거 3,000원 주면서 3,000원 주고 내가 살게요. 말을 하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먼저 자기 거라고 하면서 내 거 이렇게 써놓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산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내 거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이것을 내가 사겠다는 것이다, 사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것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그렇게 내 거라고 쓴 사실이만 때 있는 때 알겠죠? 있는 때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9번 한번 볼까요? 청약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요. 피청약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청약은 승낙 적격을 잃는다.
이렇게 말은요, 뭐 피청약자 이렇게 쓸 필요 없는데 뭐냐면, 봐봐. 내가 청약을 하면 청약자죠? 근데 그 청약을 받는 사람은 피청약자. 누구죠? 한마디로 하면 상대방 이 말이에요. 알겠죠? 상대방이요, 승낙을 거절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번요, 청약에 도달 후에 상대방이 능력을 상실한다. 청약이 도달한 후에 상대방이 능력을 상실한다.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죠? 누가 책임지는데? 법정 대리인. 3번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다?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봐봐. 그러면 청약은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청약은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봐봐. 청약은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 당시 편지를 받은 날부터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 중에 2월 15일까지 승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2월 15일이 되기 전까지는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2월 15일이 지나면 청약은 자동으로 소멸해버려요. 자동으로 청약을 소멸하니까 처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일정한 기간, 즉 승낙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안에는 처리를 못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는 처리를 못해. 알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자동으로 소멸을 해. 그러니까 청약을 처리한다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4번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달한 승낙, 경과한 후에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연착된 승낙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이죠. 이걸 또 어떻게 이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처음에 청약했던 사람이 승낙을 하게 되면 승낙할 수 있다죠. 승낙을 하면은 뭐가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 이렇게. 5번 청약의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 상실, 거기를 뭐라 하냐? 거기다가 행위 능력 상실 거기를 제한 능력자라고 써. 제한 능력자가 되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청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 말이고. 자, 11번 틀린 것은요, 청약에 대한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청약을 했죠. 그러면 그 회답이 없더라도 승낙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해요. 승낙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번은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청약할 수 있죠.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가 돼야 돼. 구체적 확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건 청약이 아니다. 너 내 집 살래? 너 내 집 살래? 청약이다 아니다. 그건 청약이 아니에요. 청약은 뭐가 청약이야? 1억 원에 살래? 이게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얼마에 살래? 이 말도 없이 그냥 내 집 살래? 이것은 청약의 유인이요. 유인. 그건 청약이 아니라고. 청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억 원에 살래? 이래야지. 1,000만 원에 살래? 이래야지. 이것을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있죠? 청약.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우리 TV 홈쇼핑 보면 알 수 있죠? 청약은 있지만 뭐는 없다? 승낙은 없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만 한다. 맞죠? 승낙은요, 나한테 청약한 사람한테만 승낙을 하는 거예요. 3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이나 변경이죠. 조건이나 변경. 그럼 이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4번은요,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 연착된 승낙이죠.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OX. 이러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라고 해서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고, 봐봐. 여기 우리가 봐요.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라 해야 되냐? 연착의 통지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달라져. 연착의 통지를 했다?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은 뭐하고? 성립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래서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성립한 것을 본다? 틀렸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13번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계약의 청약은 이를 뭐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2번요. 연착된 승낙 줄 것이고 새 청약,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3번은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죠. 조건이나 변경, 그럼 뭐로 본다? 새로 청약한 것,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4번은요. 격지자죠. 격지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할 때 성립한다. 발송. 격지자 간의 승낙은,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할 때 발송. 그 다음에 여러분 대화자가는 오면 언제? 대화자가는? 대화자가는 언제? 도달할 때죠. 대화자가는 도달할 때. 알겠죠? 5번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죠. 이런 의사실현 아까 말했죠? 자료에다가 자기 이름 먼저 쓰는 거. 그런 것은 언제? 그러한 사실을 안 때 틀렸죠?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다. 있는 때. 안 때 가지고 있는 때. 이렇게. 자, 그러면 15번은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보면 15번의 기억. 갑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하던 을에게 매도 의사로 청약을 했는데 누구한테 청약을 했다? 을에게. 근데 누가 승낙했어? 병. 잘 봐야 돼. 알겠죠? 이것을 주관적 불합치라고 그래. 주관적 불합치.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 옆에서 듣고 있다가요. 그거 내가 살게요. 자기한테 청약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우리 보면 드라마 같은 데도 한번 봐봐. 그럼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볼 수 있죠. 이러면 그 외국 같은 데는 왜 이러면 아이폰 같은 것이 왜 원래 지금 아이폰이 지금은 녹화 기능이 있나요? 통화적 녹화 기능이 있어, 아이폰? 아마요, 우리나라에 파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원래요, 미국 같은 데는 통화 내용을 녹화를 함부로 못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녹화 기능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건 녹화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버리죠. 알겠죠? 이게 통신보호비밀병에 이런 게 사생활보호라는 게 너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녹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법원에서 중요한 자료로 된 게 바로 통화 녹음 같은 거. 알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녹취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있을 수가 있나요? 그걸 남의 사생활을 녹화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공개하고요. 그건 그 사람의 사생활의 문제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건희가 어땠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불법 녹취가 됐는데 대해서 말이 별로 없어. 정말 불행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하는 그 사람의 사생활 문제 아니에요. 그걸 왜 그걸 녹취해가지고 거기서 공개를 하냐고. 그것은 우리가 그건 알 권리? 그 사람의 사생활을 우리가 알 권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알 권리도 속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에서 가부글한테 청했는데 옆에 듣고 있다가 혹시 그거 내가 사면 안 될까요? 이게 알겠죠?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마 이것은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나 나오는 문제이지 않을까. 알겠죠? 다른 나라에서 나올 수도 없는 거죠. 리얼은요. 아무튼 미국에서 온 사람이 얘기했어요. 미국에 온 사람이 무슨 민법 뭔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해 안 가는 게 있다고. 미국에서 30년 살고 온 사람이 얘기했는데 할 때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중매매 설명하는데 자기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와서 아니 왜 먼저 계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또 파냐고. 아니 계약 다 있고 중도금 다 받았는데 이걸 또 파냐고. 괜찮냐고 계속 물어봐. 괜찮냐고. 알겠죠? 아무튼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요. 아예 그냥 이중매매라는 그런 사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예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관이요. 자요. 니은요.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 청약과 을의 갑에 대한 매도 청약이 일치되고 청약과 청약이 돌 때 청약 동그라미하고 청약 동그라미, 노트북의 매수 청약, 그 다음에 노트북에 대한 매도 청약이 일치. 그것은 뭐랬냐? 우리가 교차 청약은요 동일한 내용이다. 일치란 말은 동일한 내용의 청약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모두 도달. 그러면 모두 도달 계약 성립하죠? 교차 청약이죠?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 의사로 매도한다고 을이 승낙을 해서 그러면 승낙은 발신주의죠. 그러면 계약 성립이에요. 그리고 사망하였지만 그 의사표시가 이미 갑에게 도달했죠? 계약은 성립하고 상속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은 성립하고 상속의 문제. 리얼, 갑이 을에게 10만 원의 매수하라고 청약을 했는데 9만 원이면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죠? 조건이나 변경을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니은하고 디귿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17번 한번 보실래요? 그럼 17번 보시면 틀린 것은요. 1번.
가별에게 자기 소유 자동차를 1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요청하는 사실을 10월 5일 발송했는데 그것이 10월 8일 도달. 알겠죠? 100만 원 줄 것이고 그 다음에 10월 8일 도달 줄 것이고 이를 모른 을은 같은 자동차를 100만 원 줄고 100만 원에 매도할 것, 나한테 파는가 매도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10월 6일 발송하고 10월 10일 도착, 10월 10일 도착 이렇게요. 그럼 즉 100백이죠. 100백 둘 다 청약이죠. 이 100백을 말한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청약이 모두 도달해야죠. 모두 도달해야죠. 하나는 10월 8일이고 하나는 10월 10일이죠. 모두 도달할 때는 언제다? 10월 8일이죠. 10월 10일이죠. 그래서 10월 10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것을 교차 청약이다. 이렇게. 2번 의사실현 줄 것이고 그건 안 때다 있는 때다. 안 때다 있는 때다. 있는 때 알겠죠? 여자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사우나 가가지고 있는 때만 벗겨. 안에 있는 때까지 벗기면 살 벗겨져. 알겠죠? 그래서 안 때 아니에요. 있는 때야. 있는 때.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이렇게. 3번 갑이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건을 을이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뭘 했다? 소비했다 이 말이죠. 소비했다. 그래서 이건 갑이요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건을 을이요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소비를 한 경우 계약은 뭘 한다? 성립하고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일단 이것은 뭐죠? 물건이 오니까 자기가 물건을 개봉해서 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 한다?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무슨 여기 이 중에서 어떤 거냐고 얘기해. 어떤 거냐고. 의사실현이지. 의사실현.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연착된 승낙은 연착된 승낙 줄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청약이죠. 그래서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소멸하죠. 하지만 이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그래서 원래의 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은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5번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우리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하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뭐라 해도 승낙을 하여도 계약은 뭘 한다? 성립한다. 여기에 대해서 OX, X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우리 것을 연착된 승낙 이 말이죠.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이렇게. 그래서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오늘 계약 체결 사항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